안녕하세요. 뉴스의 이면을 끝까지 묻는 정통파 지방선거 편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평택시장 선거는 무게가 남다릅니다. 현직 정장선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누가 새로운 시장이 되는지에 따라 평택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도체와 수소 같은 첨단 산업, 평택항, 공공의료, 그리고 팽성과 현덕 지역에 쌓인 오랜 민원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통 행정가 출신 최원용 후보가 어떤 비전과 실행력으로 평택을 이끌지 오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먼저 우리 정통파를 듣고 계시고 또 시청하고 계실 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최원용입니다. 저는 평택에서 태어나서 중앙대학교와 서울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지방고시 일기로 이제 경기도와 평택에서 공직생활을 주로 하고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일 때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부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현직에 있을 때 많은 굵직한 성과를 냈던 행정 정통파 공무원입니다. 평택을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시킬 그런 포부를 가지고 평택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 커리어가 기시니까 소개도 이게 길게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긴 행정 또 이런 커리어가 있으신데 그만큼 또 행정적으로 옆에서 많은 또 시장님들을 뵈 왔을 거고 행정을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후보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행정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후보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성과를 내는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다. 근데 성과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님비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하지만 꼭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앉힐 때 그거를 꼭 그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모두 협의하고 그리고 시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오래 걸리면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득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시장이 저는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경기도에서 기획조정실장도 하셨고 또 평택에서도 직접 부시장까지 하셨고 네. 그만큼 이게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후보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경험이 있다면 궁금한 게 이게 저희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은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 무조건 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렇죠. 어떤 기반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게 어떤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2007년, 8년 이제 평택개발 지원단장 할 때 그 당시 이제 지금 평택의 중심이 되는 고덕국제 신도시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제가 직접 실무자로서 유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향이 평택이다 보니까 우리 그 당시 생각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고덕국제 신도시를 만들면 앞으로 평택이 크게 도약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면서 그 당시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시민들도 만나서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나서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일을 하는 많은 노하우가 생긴 거죠. 일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기획을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면서 끝까지 가는 단계의 그 계획을 면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수가 생길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그 당시 이제 전 도민
거의 뭐 전 광역 최초로 했는데 그 당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 네. 두 번째는 또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 카페 개념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많았는데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제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로 이용해서 지역 카페를 주는 거를 제가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힌트를 얻은 게 카드 회사랑 금융권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한 방향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야 된다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행정의 그 경험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평택의 현안이 많으니까 그 해결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소통과 협업에 대한 네. 중요성을 되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지금 반도체, 우리 지금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아주 또 큰 일을 핫하죠. 하신 건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이런 앞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평택시의 또 가장 시급한 문제도 또 후보님이 판단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고 또 만약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평택시는 인구가 6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등치는 큰데 그 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옷은 아직까지 좀 65만에 맞는 옷이 아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교통 같은 부분도 이제 옛날 만들어진 버스 노선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신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스스로 분들이 좀 불편을 느끼시고 또 이 평택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네. 또 농촌 지역은 또 버스가 안 와서 불편한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 대부분이 전철역을만 이용하는데 전철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 되면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또 이제 전철역 중심으로 이용해서 좀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육, 돌봄 문제. 왜냐하면 평택이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도시인데 여러 젊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를 키우는데 현안이 교육이거든요. 근데 또 아파트 같은 신도시는 또 과밀학급 문제. 또 반대로 저 농촌 지역은 학생 수가 없는 문제. 그리고 이제 돌봄 공백. 왜냐하면 맞벌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누구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면 좀 예산을 교육하고 돌봄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삼성 반도체 때문에 좋은 분위기인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또 반도체 경기가 불황일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평택시 산업 구조를 좀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미래 자동차 그다음에 평택은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예요. 왜냐하면 KG 모빌리티도 있고 그 기아 자동차가 남양인데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다음에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트라이앵글의 중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 그리고 이제 바이오나 방위산업 같이 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서 삼성이 지금처럼 물론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또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을 해서 경제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시급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시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평택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난 것 같고 이 잠재력을 하나씩 터트려 주는 게 또 시장의 역할인 것 같고 네네. 후보님이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도농복합 도시라는 그런 특징도 잘 아시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지방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방 행정은 뭐 예산이나 뭐 시간이나 제약 같은 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걸 좀 우선순위를 삼고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좀 판단하실까요? 이제 지방행정의 특징은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중앙은 정책을 만들고 돈은 그거를 뭐 전달한다면 시는
부닥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게 저는 지방행정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한 게 예산이고 돈이 적어도 쓸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저는 도에서 기획경영국장을 하면서 약 30조 예산을 직접 편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30조요. 예,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되면 예산을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곳,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예산 그리고 시민 생활이 뭐 대중교통 예산 같이 이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것부터 좀 이렇게 해결을 해드려야지 그 큰 예산 덩어리를 계속 긁고 거기 하고 가다 보면은 예산이 나중에 가용 재원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곳에 부족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하고 바로 부닥치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 위주 어떤 그렇죠. 시정할 때는 가장 시민들을 네.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장님께서 되신다면은 시민들도 분명히 체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셨을 때 평택 시민들께서 우리 새로운 시장이 왔구나라고 직접 몸으로 체감할 만큼 그럴 바뀔 변화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정을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공무원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무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결중을 시켜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된다 그러면 시장 직속 민원 창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올려오시는 민원을 제가 하나하나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각에 시민들 생각을 제가 절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들어보면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어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하고 근무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퇴근하면 같이 퇴근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에도 일반 평소에 시장을 못 만나는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에 타운홀 미팅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통령처럼 우리 시정의 간부회의도 공개를 해서 직접 시민들이 우리가 시정이 돌아가는 모습도 좀 봐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이 질책하시면 질책하고 또 조언하면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공개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선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창구를 만드시겠다. 특히 이제 시장이 직접 볼 수 네네. 있고 확인하는 민원 창구를 만드시겠다라는 게 딱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이나 민원을 할 때 사실 자리 비우고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네. 부분에서는 확실히 또 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예를 들면 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해달라라는 이런 말씀. 시민들 말씀은 이제 교통 문제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은 이제 평택이라는 도시가 458평방킬로여서 수원의 4배입니다. 수원의 4배요? 네네. 그렇게 커요? 수원은 120평방킬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또 동서로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동서로 길게 가다 보니까 버스 배차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워낙 멀다 보니까 곳곳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이제 불편한 얘기 많이 하시고 두 번째 교육 문제. 왜냐 이제 뭐 누구든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절실하고 이제 좀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은 그 누구나 있는 욕망 그런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밀학권 문제 또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이제 신도시 같은 곳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운이 좋은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운이 안 좋은 학생들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버스를 2번 타고 가고. 저는 이번에 이제 시장이 되면 학생들 통학버스를 제가 좀 시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통학할 때는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돌봄 공백 문제. 그러니까 같은 돌봄을 하더라도 좀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 훌륭하게 좀 좋은 상황에서 좋은 그 상황에서 질 좋은 돌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부분이 문화나 여가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도시가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분들이 오셔서 아기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선거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 정통파 보고 계실 또 듣고 계실 유권자분들께 딱 한 말씀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공무원을 하다가 제가 시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정치인은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은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현안을 품에 있어서 정치인이 가장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지지. 평택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현안을 풀 때 제가 그동안 평택에서 여러 가지 뭐 공직생활도 하고 정치 여러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나름대로 그림도 다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쉽게 풀리는 현안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지만 해결할 겁니다. 해결함에 있어서 꼭 우리 시민분들이 좀 성원해 주시고 저는 사심 없이 평택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평택시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은 많이 돼 있는데 내실이 불편해서 부족했던 삶의 좀 그 정주 여건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그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그 도시로 그런 키울 수 있다는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유권자는 아니겠지만 우리 또 정통파를 보고 계실 네. 다른 분들께 네. 평택시 자랑 좀 해주세요. 평택은 우선 교통이 이제 4통 8달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대한민국, 뭐 경기도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경제의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평택에 오시면 평택 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 배도 유명하고 또 오시면 평택에 미군 부대 쪽에 햄버거도 많이 있어서 또 부대찌개도 유명하고 그 오시면 뭐 먹거리 뭐 보고 이런 게 즐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 주셔서 좀 평택에 대한 사랑을 많이 좀 담아 주시고 또 우리 평택 시민들 평택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혹시 오늘 후보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유권자한테 드리는 말씀이 사실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평택에서 제가 이제 부시장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근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사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중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잘 크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그 수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 수요가 평택이라는 우리 시정을 주식회사로 비교하면 평택 주식회사로 비교하면 시민들의 민원이 결국 수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민원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아픈 곳을 보듬어드리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와 함께 정치 철학과 새로 열릴 평택의 미래를 들어봤습니다.
평택은 지금 어떤 리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이 달라질 도시가 됐습니다. 첨단 산업의 속도, 평택항의 잠재력, 도심과 농촌의 균형, 그리고 시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어느 후보가 더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는가가 이번 선거의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인터뷰가 최원영 후보의 강점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통파는 앞으로도 후보들의 말이 실제 행정과 시민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끝까지 검증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